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김건희의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이 난리가 났지요. 현지 보도에 따르면 스타일을 매우 중시하는 한국 대통령의 부인은 화요일 리투아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패션 의류 부티크 가운데 하나인 드브롤리아니에서 쇼핑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드브롤리아니의 매니저 안드리우스 양카우스카스는 김건희 씨는 빌뉴스 시청광장 주변에 위치한 5개의 가게를 모두 방문했다. 일행은 총 16명이었다. 그중 6명은 가게 바깥에 배치돼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다른 10명은 매장 안에 있었다. 김건희 씨는 리투아니아를 정말 좋아했다. 그녀가 관심을 보여서 모든 브랜드가 광장 주변 5개 가게 안에 있다고 설명해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산책하러 가지 않고 그 가게 모두를 방문했다. 다음 날에는 한국 대표단 몇몇이 가게를 다시 찾아와 추가로 물품을 구입했다. 영부인이 무엇을 샀고 얼마나 썼는지는 기밀이다 라고 발언했다는 걸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은 김 여사가 가게에 들어가서 구경을 한 것은 맞고 안내를 받았지만 물건은 사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가 해당 옷가게에 들어갈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게 인물이 호객을 했기 때문이다. 다음날 물건을 샀다고 보도했는데 김 여사와 무관한 한국 대표단 관계자가 사비로 자신의 넥타이를 하나 구매한 것이 전부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호객 행위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를 믿을 국민이 있을까요? 이종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명품숍에 제 발로 쇼핑하러 간 것보다 삐끼 게임에 빠져 끌려갔다는 게 더 없어 보이는데 더 문제이기도 하고 경호원은 뭐 했나. 이분들의 문제는 나쁜 짓을 하고 수습을 하는 것도 너무 수준 이하로 저질이라는 거. 사악하지만 유능하기라도 하면 나라 망할 걱정은 덜할 텐데 라고 일갈했습니다. 황교익 작가도 이렇게 밝혔지요. 김건희가 리투아니아의 명품 매장 직원에게 호객 행위를 당하여 매장에 들어간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군요. 김건희가 방문한 매장이 무려 5곳이라는 뉴스가 있네요. 리투아니아 명품 매장 골목은 옛날 노량진 수산시장 비슷한 분위기인가 봅니다. 김건희를 호위하던 16명의 대통령실 직원들도 호객 행위에 넘어가서 김건희를 어쩌지 못했다니 야시장 삐끼 수준의 강매 행위는 아니었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몸싸움은 없었는지요? 리투아니아 여행객 여러분은 명품 매장에 끌려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한다. 언론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고 지칭하는 이들은 통상 대통령 비서관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자가 해명이랍시고 대통령 부인이 호객에 이끌려 명품숍에 갔다고 했다니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경호 참사다. 대통령과 배우자의 동선은 철저한 기획과 사전 답사가 필수적이다. 호객당에서 로드샵을 방문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호와 의전 담당자들을 문책해야 할 사안이다. 양평 게이트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지금껏 없었던 극한 호우로 나라 곳곳에서 수해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는 터에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에 동의해주고 양평 게이트의 당사자인 부인은 명품 쇼핑에 거짓말까지 한다. 해외 순방에서 수행원까지 명품 쇼핑했다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다. 외교 행랑에 해외 명품을 담아오는 대통령 전용기가 명품 밀수 배달하는 용도로 쓰일 판국이다. 관세청은 대통령 전용기에 면세 한도를 초과해서 싣고 온 쇼핑 명품들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과세한 후 공개해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현지 보도 사진에서 궁금증을 자아냈던 것이 바로 이 인물이지요. 조호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에 의하면 김 여사가 명품 매장인 드브롤리아이를 방문한 것은 맞지만 가게 직원의 호객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물건을 사지 않았다고 함. 그런데 호객한테 끌려서 매장으로 갔다는 것은 리투아니아의 매체 주모네스가 보도한 내용이랑 안 맞음. 예전 같으면 주모네스 기자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물어봤겠지만 이젠 열정이 식어서. 그나저나 드브롤리아이는 투 브라더스라는 뜻이고 아마 저 반바지 입은 남자가 드브롤리아니의 공동대표인 동생 토마스 양카우스카스.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흰색 운동화 신은 인솔자와 나란히 걸어가는 걸 보니까 5개 매장 중 매장 1에서 매장 2로 이동하는 것 같음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 장면은 명품샵 주인과 함께 다른 매장으로 이동하는 장면이라는 것이고 이는 호객행위로 어쩔 수 없이 가게에 들어갔지만 구매하지 않았다는 말이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되겠지요.
아예 주인과 함께 계획적으로 매장을 둘러봤다는 것이고, 이렇게 둘러봤는데도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과 동행하는 주인의 복장이 씁쓸하지요? 자, 상황이 이러한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나온 것이 폴란드에서의 재래시장 방문일까요? 호객 행위 때문에 명품샵에 들어갔다는 해명이 돌자 시장 바닥이냐는 비아냥이 넘쳐났는데, 난데없이 재래시장을 방문한 건 지난 개사과에서처럼 시장 바닥에 왔다 됐냐 라는 식의 대응이냐 이겁니다. 셔터문도 올라가지 않은 시장에서 보여주는 저 기괴한 장면들은 뭘까요? 시민언론 민들레의 김호경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민들 앞에선 5만원짜리 치마, 3만원대 슬리퍼를 착용하고 에코백을 매는 등 검소한 척하다 외국에 나가선 명품 매장을 순례하는 이중성은 국민 감정을 쉽게 자극할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김건희 씨의 패션을 낯뜨거울 정도로 찬양하는 데만 급급한 한국 언론이 아니라 리투아니아 현지 언론이 현장 사진과 함께 낱낱이 보도한 점이 기사의 파급력을 높이고 있다. 안 그래도 김건희 씨 일가의 양평 땅을 둘러싼 고속도로 종점 특혜 의혹이 고조되던 상황인데다 정부 여당에 실업급여 받은 여자들은 해외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 사며 즐긴다. 실업급여 등 실업자들을 모욕하는 발언까지 겹쳐 민심 위반이 심상치 않은 기류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기후재앙이 현실화됐다. 물폭탄에 문자폭탄이라 날리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할 일 다 했으니 국민은 알아서 살아남으라 한다. 그런 가운데 권력서열 1순위 가족의 권력남용과 권력형 비리 개발이 탄로나고 그 끝없는 탐욕이 국민 분노를 달구고 있다. 이미 지목과 용도를 전환해 50배 이상 튀긴 성공한 땅 투기에서 탐욕을 멈추지 못하고 대통령 취임 직후 국민 혈세를 활용해 고속도로까지 연결시켜 한 번 더 왕창 튀기려고 한 시도가 탄로났다. 한보그룹 정태수도 울고 갈 당군 이래 최고의 땅 투기 규제가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물폭탄에 문자폭탄에 출근을 서두르고 있는 서민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기사가 떴다. 해외 나가 명품 쇼핑으로 리투아니아 언론을 타는 부인 이야기다.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김민웅 교수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를 사며 즐긴다. 이렇게 실업급여 수요자들을 조롱하고 실업급여 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려 한 국힘당의 공청회가 여론의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어쩌다 생긴 우발적 사고가 결코 아닙니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을 위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려는 윤석열 정권이 낳은 필연적 산물입니다. 이런 판국의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김건희가 해외 순방에 따라가 명품 쇼핑을 하는 장면이 목격되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해명이랍시고 내놓은 것은 가게 직원의 호객에 따른 방문이었을 뿐 물건을 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명품점 5군데나 찾아갔다는 보도가 무색합니다. 그 여러 곳을 모두 그렇게 호객 행위에 의해 방문했다는 가당치도 않은 변명입니다. 게다가 경호원들의 밀착 경호를 받고 있는 이른바 VIP를 호객한다는 설정 자체가 도무지 웃기지도 않습니다. 다음 날까지 사람을 보내 추가 구매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판입니다. 실직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 정권이 국민의 세금으로 간 일정에 비싼 돈 들여가며 한가하고 사치스럽게 쇼핑이나 하고 있는 권력자들입니다. 오죽하면 김건희가 실업급여 받아 해외 명품 쇼핑을 한다는 비아냥까지 나왔겠습니까? 실업급여는 국민들이 취업 중에 낸 보험료를 실직한 상태에서 받는 것인데 윤석열 일당들은 실업급여를 달콤한 실업급여라고 비웃고 비하하면서 이를 마치 적선으로 취급하는 오만을 떤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들 자신이 축적해온 사회보험이며 최저 생계 보장의 기반입니다. 이걸 공격해서 실직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그 기반을 아예 빼앗으려 드는 이 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일까요? 강도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들의 이런 노동자 갈취 정책은 이미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직 상태에 놓이면 그냥 죽으라는 소리이고 재취업 구직 활동에 여력마저 모조리 짓밟는 작태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도처에서 이렇게 국민을 위협하는 정권입니다. 핵폐수를 먹이려 들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탄압하며 이렇게 최저 생계 자체를 거덜내려 들면서 하는 짓마다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대통령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탐욕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강탈해 가려는 이 자들은 정부가 아니라 범죄 조직입니다. 우리의 촛불 항쟁으로 윤석열 일당들을 반드시 몰아내야겠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러니 이런 정권을 가만히 두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 것이고 그동안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으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